자,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끝없이 오르는 2차 전지 어디가 끝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아마 이 얘기에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2차 전지 섹터의 정말 초강세. 앞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야, 에코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최근 흐름 보면 오늘 물론 조금 밀린 감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라는 표현도 좀 아쉽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는데 2차 전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차익 실현 가야 될지 이게 고점인 거 참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답이 없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재밌게 우리는 위클리 투자 노트는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좀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자면 더 갑니다. 더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면 어제 오늘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단기간으로 보신다면 저 보면서 좀 어지러운데요? 부럽죠. 저렇게 올라갈 수 우리도 있을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바쁘지만 않으면 와 이럴 텐데 어쨌든 지금을 보면은 완벽한 교과서적인 차트만 갖고 이제 논하자면 아주 급등주의 그 전형적인 그 흐름처럼 보이지만 네. 자 일단은 이거를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상담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 15만 원에 샀는데 한 3배인데. 원래는 예전 같으면 거의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요즘엔 에코프로 먼저 보시는 것 지금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야 오늘 에코프로 어때? 에코프로 버티면 지수 그래도 덜 밀릴 거야. 이럴 정도로 이제 에코프로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주제를 갖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빠졌어요. 맞아요. 그럼 또 왜 빠지냐고 물어보죠. 그 왜 빠진다는 거는 이제 욕심이 좀 여기까지 와 있는데 팔기는 싫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고점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네. 이제 산업의 미래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는지를 좀 보면 네. 이 에코프로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네. 전지의 다양한 활용성까지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이거 고점 맞나? 바로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것보다도 이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좀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전기차세요? 전기차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아직 아니죠. 저도 네네. 아니에요. 예. 네. 저희 집에도 저희 동생들까지 해서 집에 양집안에 한 5대, 6대 있는데 전기차 아직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을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전망이 어떨지 당연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제 소견이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좀 리포트 낸 게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전망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네. 한 2035년 40년을 이제 거의 정점,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네. 전기차로 바꾸는데 거의 의미 있는 폭발적인 성장의 정점을 찍는 데가 한 35년, 40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프 설정만 봐도 한 2025년 조기 무렵부터 확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EU가 100%로 이제 EU에 있는 나라들이 100%가 달성이 될 때가 아마 204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예. 그 기준이 됐을 때 이제 EU가 100%였을 때 전 세계는 61%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한 17년, 거의 한 20년, 근 20년이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때 되면 이제 85%고, 네. 일본이 80%고, 중국이 우리보다 좀 늦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그때는 70% 가까이 된대요. 글로벌 기준보다 높게. 네.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서운하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기차 그런 보급률을 알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막 유행처럼
뭐 이제 TV에서 스타들도 타고 나오고 막 그렇죠. 테슬라 막 나오면서 첨단적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가 많이 보였지만 점유율이 2%였답니다. 아, 정말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현재 네. 10%래요. 10%. 네. 10대 중에 한 대 정도. 네. 자,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예.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산수, 예, 우리 조카한테 말하듯이 말하자면, 2년 전에 2%였는데 지금 5배 올랐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2년 전에 얼마였는데, 아. 지금 몇 배 올랐는지. 이걸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10%인데, 예, 앞으로 한 20년 후에 6배 정도가 올라간대요. 네. 자, 그럼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께 주말에 웃으시라고. 네, 7배 올라가겠죠. 아, 주가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네. 예, 이렇게 계속 성장을 이제 비슷하게 해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성장의 그 가능성, 범위를 보고 예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10%잖아요. 네. 걸음마 단계를 이제 막, 네, 우리가 저번에 아가방 얘기도 했지만, 예.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 이게 뭐냐면 전기차가 혼자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카트 수준, 뭐 스포츠카를 만드는 수준도 있는데 그때 너무 빨리 나온 거죠. 네,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이 메이저 업체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진 뭐 GM이니 현대차니 네, 뭐 이런 다양한 메이저들이 공룡들이 있는데 이 공룡들이 가만히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멸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공룡처럼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네들도 변화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네, 지나가면서 네,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다 돼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이게 준비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테슬라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특출난 회사 빼고는 네. 예, 어차피 현대차, GM, 포드 이런 메이저들이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유럽은 다 폭스바겐이 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럼 10%다. 예. 그럼 뒤를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보면 이게 제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전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판매량 전망 자체도 아까 점유율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40년에 판매량이 그러니까 신규 새로운 차겠죠. 한 61%가 다 전기차일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80% 이상은 다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책, 탄소를 이제 감축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쪽 정책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그런 쪽에서는 좀 제일 먼저 앞서가는데 그래서 아마 유럽이 제일 먼저 100%를 달성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쯤 판매량이 한 60%까지 가는 것도 아마 고 2040년 전후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멀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그리고 앞서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던 내용도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 2차 산업,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생각보다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서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이 지금 1위입니까? 네, 지금 그 얘기와 이제 판매량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지금 현재는 판매량 자체에서는 중국이 1등입니다. 판매량 네네. 양으로 치면. 뭐 차에 좋고 나쁘고 대형 소형을 다 떠나서 시장 자체도 네. 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네, 1등은 중국이 할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한 30년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좀 처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EU가 이제 유럽이 2등에서 30년부터 1등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시장 전망 자체는 커지는 건 맞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들어가는 그 뭐 음극재, 뭐 네. 양극재 이런 소재들. 네, 그런 소재 분야가 좀 중요한데 그런 이 배터리 관련해서 국가별 배터리 생산 점유율을 좀 이렇게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예. 그냥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온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그러지만 그 NCN이라고 하는 네네. 그쪽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원자재는 다 중국이래요. 그래서 어제 그 유럽에서 발표한 뭐 그 유럽판 IRA법에도 이제 있고 우리나라가 좀 약간 거기를 좀 경계감을 갖고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90%가 다 중국이래요. 아, 압도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고민거리는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약간의 고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사실 생각도 또 드네요. 이런 점도 있어요. 그 점유율 전망 그리고 판매량 전망 자체는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서 늘어날 테지만 시장의 성장률만 보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폭발적으로 계속 뭐 50% 60% 이렇게 가긴 하지만 네.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연간 32% 정도 예,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30년 그쯤부터는 이제 좀 하방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도 네,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성장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어쩌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얘기도 이제 아하. 예, 있는데 계속 전망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정책도 이게 제때제때 될 거란 예상은 아직은 뭐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중간에 지정학적 리스크 생겨버리면 또 이렇게 원자재 수입 금지 하다 보면 네. 잠깐 멈추는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장한다는 거 아직 뭐 정말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의 이제 차트를 보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온 2차 전지 관련 뭐 소재부터 뭐 제조하는 것까지 다 공정 그 장비하는 데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너무 올라왔죠? 그럼 네. 쉬겠죠. 네.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네. 네, 재밌게 갑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이 자체 주목하기보다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여력이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전기차 복을 더 빠르게 좀 늘리기 위한 앞으로 전기차의 이 과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과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운전하시는데도 안 타는 이유가 있고 네.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좀. 쉬운 게 없어서 그래. 쉬운 게. 그게 뭐냐면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쉽게 들자면 네. 주유소에 가서 뭐 기름 한번 넣고 뭐 결제하고 그러는데 5분 남짓 걸리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충전에 대한 시간이 그냥 오늘 하루 다 쓰고 와서 집에 앞에다가 자면서 핸드폰에 충전시키듯이 전기를 꽂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충전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일단 인프라적인 네.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주유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소도 많아야 네네네. 되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은 뭐 테슬라나 뭐 현대차나 좀 오래 가는 거를 좀 서로 경쟁하고만 있습니다. 뭐 400km, 뭐 300몇 km 뭐 이러는데 실제로 뭐 에어컨 켜고 도로 환경 다 악천후에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 향상에 대한 기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잠깐 소개해드렸던 회사도 있지만 그렇게 뭐 30%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장치들이 좀 개발돼야 되고 시스템 회사들도 또 이렇게 동조화돼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또 가벼워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죠. 네. 차에 이제 좀 편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부터 해서 사람이 차를 그냥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또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고급차 수준으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의 가격이 40%가 배터리가 차지한대요. 맞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가격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터리 회사에 좀 있는데 이게 좀 대중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 그러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이 이걸 사게 되면 그렇게 이제 떨어지겠지만 자원은 또 한정적이고 또 네. 자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각자의 나라에서 다 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하고 이게 또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통일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좀 약간의 뭐 고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이슈거리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라고 좀 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보급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과제들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싶긴 한데 이쪽의 과제는 또 없겠습니까? 네, 이제 이 과제는 뭐 우리보다도 네. 뭐 그 회사에서 다 잘 하겠지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이미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잠깐 뭐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했지만 현대차가 새롭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차가 새롭게 제도약을 하면서 뭐 모빌리티 회사로 가겠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내연기관을 이제는 좀 뒤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산업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최적화된 우리 일상 라이프에 최적화된 자동차로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좀 파트너십으로 오는 그런 부품 회사들 똑같이 전기차로 이게 부품이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좀 남아 있죠. 전기차 그리고 또 뭐 수소차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그런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관련 부품사로 이제 좀 혁신이 좀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 투자자 분들에게 조언할 만한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목표가를 뭐 에코프로든 뭐든 원하시겠지만 네. 이 시간은 그런 게 아니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간단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짜 포니 자동차 하나 동네 한두 대밖에 없는 저는 시골 살았는데 그거를 그때와 지금 다르게 자동차 1000만 대 뭐 각 집에 한두 대가 있게 생겼고 이런 세상이 온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게 다시 한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성장 산업에서 이 종목 정말 꼭 필요한 내 종목이구나. 이 회사는 이런 생각이라면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산업의 성장의 그 퍼센트를 보면서 그 요율대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등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 네. 좋아하세요? 저는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이런 주의인데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이 있어요. 네. 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중간에 쉬었다가 확 미끄러져서 계곡도 구경하다 올라오는 네.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성장을 본인이 스스로 해안을 갖고 식견을 갖고 좀 딱 이거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면은 일일비하지 말고 천천히. 그게 이제 뭐 워렌 버핏처럼 나는 투자가다 이러는 거지. 트레이더가 될 거라면 지금 불안불안한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차익 실현하시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보는 거고 본업에서 또 열심히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긴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 정상이 보이지도 않는다가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꼽아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동차 원전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일까? 이 얘기 해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이 너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전문가께서 이전부터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자동차나 원전 바로 이 섹터들이죠. 자동차와 원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뭐 이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다양한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아침 다르고 오전 다른 이런 시장이고 매일매일 이제 다른데, 근데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냐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벤트 잡혀져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신다. 또는 대통령이 언제 뭐를 발표를 한다. 장관이 뭘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관련된 섹터들은 살짝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예를 쉽게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아가방 얘기 잠깐 출산 정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시기 전에 그 잠깐의 그 출산 관련 인터뷰처럼 이렇게 한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본인이 챙기시겠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언제인지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더라도 3월 뭐 말,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셔서겠죠.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출산 관련 섹터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항상 정책, 저번에도 저희가 잠깐 정책 얘기를 했지만 정책을 가장 힘있게 좀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의 일정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요 자동차 원전이 요즘에 조금 관심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2차전지 아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로봇들은 너무 올라갔고 네. 이걸 어떻게 쫓아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전문가의 기준에 좀 들어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도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원전, 자동차 뭐든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에서 움직일 때 대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는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트. 아주 좋은 흐름 만들어 줬었죠. 이게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기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도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여기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이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한 달 동안 500만 주, 400만 주 이상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왜 들어올까? 얘네들이 왜 이 바닥에 주가가 변동도 없는데 왜 들어올까? 그냥 의심을 해봤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일정하고 미국을 가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냥 가서 하이 바이든, I'm Yoon 뭐 이러고 오진 않을 거예요. 인사만 나누고. 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겨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이거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사는 나누고 나서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죠. 당신네 나라랑 우리랑 뭐랑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고. 저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그리고 나서 실무진들이 얘기한 걸 좀 힌트를 보면 원전 얘기, 그러니까 네. 협력할 게 많다, 미국하고. 전통의 우방 아닙니까? 그렇죠. 안보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IRA법이 미국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번 네, 달에. 세부 지침. 그게 나오니까 그 IRA법에서 한국 차만 희한하게 뭐야 이거 우리 잔치 열어줬는데 네. 우리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 소외시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우리한테 제대로 해. 우리도 편 들어주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상회담에서는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서로의 국가 간의 이제 뭐 정책과 연결된 것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도울 건 또 도와야 되잖아요. 또 지정학적 관계에서 보면은 미국도 우리도 서로 필요한 국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걸 좀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본 건데 일단은 이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끝났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에겐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반응되는 것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외에도 잠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확인해 볼까요? 한전 기술이라는 또 예.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전 기술. 네.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 KPS도 있고 네.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네, 비슷한 시기에 안 움직이던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 여기에 뭔가 이슈가 녹여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아직 시작도 안 한 한미 정상회담이고 한 4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까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전에 대해서 특히 SMR 소형 원자로 이 관련해서는 뭐 뉴스케일이니 네. 뭐 또 두산이 또 여기저기 이제 뭐 투자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 회사들하고. 네. 그럼 그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슈가 될 거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원전하려면 두산 혼자 또 못 가요. 그렇죠. 네. 그 두산이 아무리 이제 SMR에서 잘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해도 한전 관련해서 또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작은 회사들 움직임. 이번에 움직임을 보니까 한전기술, 그다음에 뭐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작은 회사 중에서는 우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성파텍도 속된 말로 깔짝깔짝대고 네. 그리고 뭐 G2파워라는 회사가 또 거래가 갑자기 터지고 그러면서 지금 시세는 아직 폭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게 아마 4월까지 움직임이 좀 잘 살펴보면 나오는데 시세를 좀 우리가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자동차는 또 당연히 큰 애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대차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네, 현대차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신용, 흉내는 좀 하고 현대차하고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이제 아침 프로에서 하는데 큰형이잖아요. 그렇죠. 큰형 따라 맞춤 미국의 따라서. 공장을 같이 지으러 간. 공장을 지어서 미국까지 따라서 공장을 지었는데 네. 우리한테 일 안 주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세 회사가 있어요. 보면 어떤 회사죠? 화신, 뭐 SL, 네. 그다음에 뭐 성화이텍 있습니다. 예. 자, 화신도 마침 그때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근에 원전주와 함께 움직일 때 화신도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좋았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성화이텍입니다. 성화이텍. 자동차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이제 뭐 범퍼인데 이 범퍼 그렇죠. 관련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잠깐 말씀드린 현대공업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큰 부품 회사건 작은 부품 회사건 같이 지금 원전주하고 비슷하게 약간 재채기 하듯이 네. 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존과 달리 아마 이 미국에 대한 좀 비중이 좀 큰 분야다 보니까 네. 수급이 좀 받쳐주고 시장이 지금 밀려도 그렇게 막 확 빠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원전주와 자동차주 앞으로 좀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해 주실까요? 네, 이미 해외 수주는 구체화된 게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네네.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아니죠. 예. 네, 유럽도 있고 뭐 지금 뭐 폴란드, 체코 뭐 다양하게 이제 그리고 거의 다 뭐 네옴시티까지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냥 대표 공약 같은 그렇죠. 거고 1호 아닙니까, 1호? 대표 정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추진 사례고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뭐 아까 아가방 얘기도 해서 본인이 이제 위원장 맡아서 한다 말씀하신 거지만 본인이 내가 세일즈 뭐 최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믿어봐야죠. 네.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서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소홀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산업계도 당연히 자발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동참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네. 또 IRA법에 이제 좀 기대와 실망감을 좀 동시에 받은 이력이 있는 이 자동차 관련은 네. 조금 정상 간 회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더더욱. 네. 약간 불합리한 조항들은 좀 완화되기를 좀 기대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에 빠르게 잘 대처를 하는 회사들. 네. 현대차가 2025년에서 24년으로 땡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길 쫓아간 회사 중에서도 그렇게 공장을 좀 빨리빨리 짓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처하는 회사들, 그런 움직임을 먼저 보이는 회사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원전 뭐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관련된 섹터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투자 힌트를 가져가셨길 바랍니다.